안녕하십니까. 3학년 학생 여러분들. 오늘 3강 내용 앞에 잘 들으셨나요? 이 시간 선생님하고 간단히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순서는 이러합니다. 첫 번째,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배웠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복습합니다. 두 번째, Can I Swim의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것만 알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간단히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하죠. 자, Can I swim? 우리 본문에 나왔던 첫 번째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그죠? 탐 미셸이라는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자, 이 선생님이 근무하던 곳이 어디였죠? English Language Boarding School in Argentina 였죠. 자, 여기에서 자, 어느 날 해변가를 선생님이 거니게 되는데 그때 누구를 만났죠? 그죠? 후안 살바도라는 펭귄을 만났는데 이름을 또 나중에 이름 붙여주었죠. 그래서 후안 살바도라는 펭귄을 만나서 치료해주고 먹이도 주고 이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 펭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나중에 다시 이 보딩스쿨에 데려오게 되었다라는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또 투부정사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투부정사는 무엇입니까? 자, 형태가 딱 한 가지로 정해져 있지 않다. 부정사의 의미를 잘 알아라 그랬죠.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근데 이것을 왜 사용을 하냐? 동사였죠. 동사를 동사로만 쓰고 싶은 게 아니라 다른 형태와 쓰임으로 사용을 하고 싶기 때문에 투부정사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다른 품사로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생긴 모습은 어때요? 너무나 쉽죠. to 다음에 동사원형. to가 나중에 보면 전치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뒤에 동사인지 아닌지 다른 명사가 오는지 그것들을 잘 구분해서 투부정사와 그리고 to 전치사로 쓰이는 경우들을 잘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역할은 뭡니까? 투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 세 가지의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을 한번 또한 정리해 보도록 하죠. 여전히 주인공은 누굽니까? 그렇죠. 탐 미셸이라는 선생님입니다. 자, 탐 미셸이라는 선생님은 어떤 일을 나중에 하시게 됩니까? 아하, 이러한 나의 특별한 이야기를 어떻게, 그쵸, 기록으로 남겨봐야겠다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했지요? The following is part of the story written by Tom Michel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우리 본문에서 계속 펼쳐질 내용에 대해서 글을 쓰신 선생님이 탐 미셸이라는 분이죠. 자, 그래서 뭐에 대해서 쓰고 싶었던 거죠? About the penguin and a boy.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한 주인공이 또 있습니다. A boy가 과연 누구였죠? 디에고 곤잘레스라는 학생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학생의 특징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어떤 학생이었습니까? 자, 이 학생은 평상시 때 was a shy boy였고, 자, 그리고 seemed to be frightened of his own shadow. 자기의 그림자를 스스로 보고도 놀라는 학생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he struggled with his classes. 그의 수업 시간을 통하여서 그는 열심히 몸부림치듯이 막 이겨내려고 노력을 했으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현실적인 것들이 다 뒷받침되어 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굉장히 조금 좌절감에 빠져 있는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해서 네, 이러한 디에고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학생이 어떻게 됐지요? 자, 나중에 이러한 계기가 돼요. 어떻게? 후안 살바도 이 펭귄을 보고 내가 그 펭귄을 케어해주고 싶다라는 도와주고 싶다라는 이 마음이 간절하게 들었다. 이 마음이 들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또 계속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랩업 마지막 이것만 알자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앞에 그 강사 선생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여러 번 언급이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과연 무엇이었죠? 그렇죠. 관계사였습니다. 관계사. 자, 관계사라는 것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relative가 됩니다. relative. 자, 여러분들 relative는 어떤 단어입니까? 이미 우리가 relate라는 뜻을 아는 친구가 있나요? relate? relate 무슨 뜻입니까?
relate는 연결하다, 연관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따가도 얘기를 하죠. 관계. 앞의 내용하고 어떤 연관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관계사로는 크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관계 대명사가 있고 두 번째, 관계 부사가 있습니다. 관계 대명사를 영어로 하면요. relative pronoun. 관계 부사는 relative adverb라고 합니다. 자, 관계, 전부 다 relative가 들어가죠. 아, 어떤 내용과 관계가 있구나. 앞의 내용과 관계가 있구나. 전혀 연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대명사를 pronoun이랍니다. 이때 pro 있죠, 여러분들. pro라는 단어는 어원인데 이것도 pre랑 같아요. 앞에 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noun은 명사인데 pronoun 해서 대명사, 명사를 대신해 쓴다. 명사 전에 있었다. 명사를 대신해 쓴다. 이런 의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adverb는 부사.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 영어로 문법을 배우실 경우가 생기면 이런 게 되게 많이 보일 거예요. 한번 이렇게 그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를 우리말로보다 영어로 이렇게 읽히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에 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를 오늘은 되게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관계 대명사. 자, 이때 관계 대명사. 과연 우리가 먼저 이전에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를 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말에 이런 말이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저 사람은 선생님이다. 그리고 그는 영어를 가르친다. 자, 여기서 말했을 때 선생님이 문장을 몇 개를 얘기했죠? 네, 맞습니다. 두 개를 얘기했습니다. 문장 하나, 저 사람은 선생님이다. 그리고 그는 영어를 가르친다. 2개.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근데 이 복잡하지 않은 문장을 선생님이 2개로 쪼개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문장을 우리는 하나로 합쳐서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 사람은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 어느 경우가 더 맞다고 많이 쓰이는 경우라 생각하세요? 그죠? 두 번째, 저 사람은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다. 이렇게 한 줄로 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게 어떻게 해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힌트가 있는 거예요. 아하, 간단한 문장들이 여러 개 그냥 나열하지 않고 우리는 시간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걸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문장을 하나로 길게 하나로 만드는 거죠. 그럴 때 사용하려고 이때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듯이 영어에도 이런 말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뭐 어떤 부분을 선행사가 뭐 앞에 사람이 나오면 뒤에는 어떤 걸 쓰고 막 이런 것들이 있게 되거든요. 간단해요. 문장이 여러 개 있는 것을 한 문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관계 대명사는 우리가 정확히 어떻게 생긴 거냐? 관계라는 거는 앞의 내용과 연관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대명사는 뭡니까? 명사를 대신한다. 아하, 접속사. 관계라는 말은 접속사, 뭔가 연결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두 개의 문장을. 그리고 나서 그 하나 더, 대명사 역할도 한다는 거. 종류로는 who, which, that. who는 뭐 할 때? 사람이, 선행사가 사람일 때. which는 사물일 때. that은 선행사가 사람, 사물. 그래서 대부분 제일 많이 쓰는 게 that. 많이 써있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었습니다. 앞에 선행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모를 때는 됐습니다. 이미 3학년 때 우리 배웠어요, 이거. 자,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대명사. 결국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장 하나, 문장 둘 연결하는 대명사. 기억하기 쉽죠? 자, 세 번째. 관계 부사는 뭐냐? 관계. 아하. 연결한다. 접속사 플러스 부사. 이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부사의 역할 되게 많죠? 한번 읽어볼까요? When, where, the reason why, how, the way that. 되게 많이 있죠? 자, 우리 이거 다 알 수 없지만 대충 이 정도 있다라는 거 알고 역할은 뭡니까?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고 아하, 부사. 뭐 부사가 원래 수식을 하는 거잖아요. 뭐 근데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또 명사를 수식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선생님께서도 강조를 하셨겠지만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에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쉽게 그냥 정리합시다.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나중에 구분하겠지만 쉽게 한번 크게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거를 머릿속에 딱 그리면 나중에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공통점이 뭐예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자, 그쵸. 자, 이런 것들 있겠죠? 자, 공통점은 어떻게 접속사 역할을 한다는 거죠. 결국에 연결을 한다는 거고, 그리고 수식을 한다.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연결 문장을 연결하고 앞에 내용을 수식한다. 이것만 아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너무 간단하게 정리를 했거든요. 하나하나 뭐 깊이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또 재미가 있을 거예요. 되게 우리가 시간의 효용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이구나. 충분한 같은 시간 안에 문장을 얼마만큼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지 그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관계사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어떤 그 문법을 배우는 데 있어서 그 용어를 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같이 투부정사 왜 쓰지? 동사 하나로만 쓰고 싶지 않기 때문에 다양하게 쓰고 싶기 때문에 한 가지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계사,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데 짧은 시간 안에 동안 많은 정보를 담아서 말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려우면 네, 괜찮습니다. 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아래에 또한 댓글도 여러분들 많이 남겨주시고 선생님에게도 여러분 수업 소감과 여러 가지 여러분들 생각을 많이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Okay, bye bye everyone. See you next time.